사는 모든 걸 기억합니다. 사람이 잊은 것도, 땅이 묻은 것도, 시간이 지운 것도. 백구야, 오늘도 그 자리로 가는 거냐? 아버지! 이제 그만 산 올라가세요! 위험하잖아요! 요양원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날 진돗개는 평소와 다른 곳에 멈춰 섰습니다. 이게 화순이 머리핀이잖아!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엄마를... 이 자식아, 내가 내 엄마를 죽였잖아! 10년 동안 산길 끝에 묻힌 건 아내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죄였습니다. 새벽 5시 강원도 정선의 산골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얀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이슬 맺힌 풀잎들이 첫바람에 떨고 있었어요. 그 고요함을 깨운 건 낡은 등산화가 자갈길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박영수, 72살.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배낭을 메고 산길로 향했어요. 리드줄 끝엔 백구가 있었습니다. 8살 진돗개. 하얀 털에 검은 눈망울을 가진 노인의 유일한 동반자였죠. 백구야, 오늘도 가자. 엄마한테.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곤 노인보다 3걸음 앞서 걸었어요. 늘 그랬듯이 말이죠. 배낭은 묵직했습니다. 10년 된 군용 배낭. 천은 바래고 어깨끈은 해졌지만 노인은 이 배낭을 버리지 못했어요. 안에는 아내 이화순이 좋아했던 들국화 한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직접 꺾은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엔 접힌 편지 한 장. 10년째 쓰고 있지만 아직 다 쓰지 못한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화순아, 미안해. 내가 그날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1시간쯤 오르면 숨이 차오르고 무릎이 저려왔어요.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갔을 뿐이죠. 이 길을 오른 지 10년. 아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노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산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노인 미쳤나 봐. 매일 산에만 올라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산길 끝에 노인의 죄책감이 묻혀 있다는 걸 말이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백구가 속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장소에 다다랐어요. 커다란 바위 하나가 산길을 가로막고 있는 곳. 이화순이 실종된 날 마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목격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백구는 늘 여기서 멈춰 섰어요. 바위 앞에 앉아 노인이 배낭에서 꽃을 꺼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죠. 노인은 배낭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들국화를 바위 틈에 꽂고 두 손을 모았어요. 화순아, 나야. 오늘도 왔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처럼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백구는 노인 곁에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새벽의 의식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노인이 일어서려는 순간 백구가 움직였어요. 바위를 지나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한 겁니다. 야, 백구야. 어디 가는 거야? 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백구는 한 번도 이 바위를 넘어간 적이 없었거든요. 늘 여기서 멈추고 노인과 함께 내려갔었죠. 그런데 오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리드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백구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봐, 백구. 위험해. 노인은 서둘러 뒤따랐습니다. 가쁜 숨이 목구멍을 긁어냈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구가 이렇게 행동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10분쯤 더 올랐을까요? 백구가 멈춰 섰습니다. 무너진 소나무 아래 낙엽이 두껍게 쌓인 곳이었어요. 백구는 앞발로 땅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낑낑대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어요. 뭐 하는 거야? 백구야. 노인은 백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깊이, 더 세게 땅을 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흙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금속 조각. 노인은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 녹이 슬고 휘어진 낡은 머리핀이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머리핀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바로 그 머리핀이었거든요. 이게 화순이 머리핀이잖아. 노인의 외침이 산을 울렸습니다. 백구는 노인을 올려다보며 낮게 울었어요. 깅. 마치 말하는 것처럼 이제 알아야 한다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죠. 노인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핀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동안 그는 아내가 산에서 길을 잃고 사고를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도 그렇게 결론 내렸죠. 하지만 이 머리핀은 그게 아니라고, 여기 다른 진실이 묻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노인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차가운 안개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아니, 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이었죠. 노인과 백구,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 산에 잠들어 있던 아내 이화순까지. 새벽 6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생각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어요. 백구야, 이게 무슨 의미야? 내가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야?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시 한번 땅을 긁어냈죠. 그 아래 또 다른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핀을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백구는 계속해서 땅을 긁어냈습니다. 낑낑대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죠. 그 아래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만, 백구야. 이제 그만하자.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백구의 목덜미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멈춰섰습니다. 노인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깊었죠.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다른 길이었어요. 노인의 발걸음은 무겁고 백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걸었습니다. 마치 산 위에 무언가를 두고 온 것처럼 말이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낡은 시골집. 기와는 여기저기 깨지고 담장엔 이끼가 끼어 있었어요. 노인은 마당에 배낭을 내려놓고 우물가에 앉았습니다. 백구는 노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죠. 그 모습을 보며 노인은 문득 떠올렸습니다. 백구를 처음 만난 날을요. 그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한 달간 수색했지만 아내의 시신은 찾지 못했어요. 결국 사고사로 결론 내려졌죠. 산에서 길을 잃고 추락했을 거라고, 짐승에게 물려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그날부터 혼자가 됐어요. 아들은 서울로 올라가 버렸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당에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진돗개 새끼였어요. 누가 버린 건지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었죠. 강아지는 노인을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노인이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손바닥을 핥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죠.
노인은 그날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구, 하얀 개라는 뜻이었죠. 그날부터 백구는 노인의 그림자가 됐습니다. 노인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어요. 장작을 패러 가면 옆에서 앉아 지켜봤고, 밥을 먹을 땐 노인이 먼저 자기 밥그릇을 채워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면 노인의 방문 앞에 누워 잠들었죠. 백구야, 너만 있으면 돼. 노인은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흔들었어요. 눈 오는 날이면 함께 마당을 쓸었고, 비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노인네랑 백구는 영혼의 짝이야. 말 안 해도 통하는 거 있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노인이 슬플 때면 백구가 먼저 알아챘어요. 다가와 머리를 노인의 무릎에 기댔죠. 노인이 화가 났을 땐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백구는 그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백구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노인을 산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노인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어느 날 새벽 백구가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노인을 깨운 겁니다. 뭐야, 백구야? 산책 가자는 거야? 노인이 문을 열자 백구는 곧장 산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멈춘 곳이 바로 그 바위 앞이었어요. 아내가 실종됐던 바로 그 자리였죠. 백구는 그곳에 앉아 노인을 기다렸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의아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 서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와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죠. 화순아, 나야. 오늘도 왔어. 노인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백구가 노인을 깨우고 함께 산을 올라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노인은 배낭에 아내가 좋아했던 들국화를 담아 올라갔고 백구는 늘 그 옆을 지켰죠.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백구는 노인을 그곳으로 인도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개가 할머니 영혼을 기억하는 거 아닐까? 걔는 사람이 못 보는 걸 본다잖아. 노인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백구가 화순이의 영혼을 느끼고 자신을 그곳으로 데려가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노인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그 바위를 넘어가지 않는 이유도, 늘 같은 자리에서 멈추는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 백구는 바위를 넘어갔고 그곳에서 머리핀을 찾아냈죠. 노인은 주머니에서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녹슨 금속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이게 왜 거기 있었을까? 화순이가 정말 거기서 죽은 걸까? 노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경찰은 바위 근처에서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더 깊은 곳에 머리핀이 묻혀 있었을까요? 누가 묻은 걸까? 아니면 화순이가 스스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노인의 손등을 핥았어요.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이었죠. 노인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야, 넌 뭘 알고 있는 거니? 백구는 대답 대신 낮게 울었습니다. 깅. 그 소리는 슬픔처럼 들렸어요. 아니,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알아야 한다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노인은 머리핀을 꼭 쥐었습니다. 알아야 해. 화순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백구는 노인 곁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마을엔 아침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노인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머리핀을 손에 쥔 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백구는 마당 한편에 누워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죠. 화순아,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머리핀은 차갑고 무거웠어요. 10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 노인의 정신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백구가 벌떡 일어나 귀를 세웠습니다. 으르렁.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죠.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 시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말쑥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박도현, 노인의 아들이었죠.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도현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어요. 백구는 더 크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백구, 조용히 해. 노인이 백구를 제지했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도현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죠. 저게 아직도 저러네요. 나 싫어하나 봐. 도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백구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니까.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상했습니다. 백구가 도현을 이렇게까지 경계한 적은 없었거든요. 도현은 마루에 올라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밥은 잘 드시고?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기계적이었어요. 잘 지내지. 너는? 잘 지내죠.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도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알 수 있었어요. 저 표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백구는 여전히 마당 한편에서 도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요. 내 건강? 나 멀쩡한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매일 새벽에 산 올라가신다면서요? 그것도 배낭까지 메고. 그게 뭐 어때서? 나 등산 좋아하잖아. 도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72살이세요. 혼자 산 오르는 게 위험하다고요. 게다가 마을 사람들 말로는 혼자 중얼거리신다면서요? 산에서 누구한테 말 거신다고.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뭘 어쨌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치매? 도연아, 넌 지금 내 아비 보고 치매라고 하는 거냐? 노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많이 오잖아요. 조기에 발견하면 좋은데.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그럼 왜 매일 산에 올라가세요? 거기서 뭐 하시는데요? 노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내 무덤에 꽃 놓으러 간다고? 백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정말 치매 환자 취급받을 게 뻔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요양시설 안내서예요. 제가 알아봤는데 여기 좋더라고요. 식사도 잘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같이 지낼 어르신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노인은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나 요양원 안 가. 여기서 죽을 거야.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혼자 사시는 게 위험하다고요.
넘어지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나 멀쩡하다니까.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해주세요. 도연이 꺼낸 건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진명의 이전 동의서였죠. 이게 뭐야? 진명의 변경이요. 아버지, 어차피 이 집은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미리 명의만 바꿔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도 안 내고 편하잖아요. 노인은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넌 지금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금 문제 때문에.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것도, 진명에 바꾸는 것도 다 아버지를 위해서라고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내가 화순이랑 평생 살던 곳이야. 내 맘대로 할 수 없어.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전 그냥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일이 있어서. 다음에 또 올게요. 그는 마당으로 내려섰어요. 백구가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연은 백구를 힐끗 보더니 차로 향했죠. 차가 떠나고 노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백구가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노인을 향해 다가오더니 입에 문 걸 내려놨어요. 뭐야 이게. 노인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 낡고 구겨진 오래된 문서였어요. 펼쳐보는 순간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보험증서, 상단에 큼지막하게 써 있었죠. 피보험자 이름란에는 이화순, 사망보험금 3억 원,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박도연.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백구가 이걸 어디서 물고 온 거지? 백구는 마당 한편을 향해 짖었습니다. 거긴 도연이 차를 세웠던 자리였어요. 떨어뜨린 건가? 아니면 백구가 차에서 꺼낸 건가? 노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보험증서는 10년 전 아내가 사라지기 직전에 가입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도연과 화순이 싸우던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그냥 보험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도연아,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어. 그날 밤 이후 화순은 사라졌습니다. 노인은 종이를 꽉 쥐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머리핀과 보험 증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여기 있다고. 내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말이죠. 백구는 노인 곁에 앉아 낮게 울었습니다. 깅. 이제 알아야 한다고,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보험 증서는 축축하게 젖어들었죠.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험 증서를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어요. 3억 원. 수익자 박도현. 그 글자들이 눈에 계속 아른거렸죠. 백구는 노인의 방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씩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마치 노인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4시 노인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었어요. 백구야, 가자. 다시 가보자. 백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죠. 둘은 다시 산길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노인의 발걸음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산길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손전등을 켰어요. 희미한 불빛이 길을 비췄죠. 백구는 어제처럼 노인을 앞서 걸었습니다. 바위를 지나쳐 그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머리핀을 발견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여기야, 백구야.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을 땅에 세우고 맨손으로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손톱에 흙이 끼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순아,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백구도 함께 땅을 팠습니다. 앞발로 흙을 긁어내며 낑낑거렸죠. 얼마나 팠을까요? 손전등 불빛 아래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삭은 천조각이었어요. 한때는 파란색이었을 것 같은, 이제는 갈색으로 변한 천이었죠. 노인은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화순이가 입던 치마야.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자주 입던 파란 치마. 실종되던 날도 그 치마를 입고 나갔었죠.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순아, 정말 여기 있었구나. 더 깊이 팠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게 나왔어요. 부서진 머리핀, 그리고 작은 금속 덩어리. 노인은 그걸 주워들고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여성용 손목시계였어요. 유리는 깨지고 초침은 멈춰 있었지만 뒷면의 각인은 선명했습니다. 영수에게 화순. 노인이 결혼 10년째 되던 해 아내에게 선물한 시계였어요. 노인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화순아, 미안해. 내가 몰랐어.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줄 몰랐어. 목이 메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가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랐어요. 경찰은 사고사라 했지만 시신도 찾지 못했죠. 그래서 노인은 믿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어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고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아내는 여기 있었어요. 이 산 깊은 곳에 10년 동안 혼자 묻혀 있었던 겁니다. 백구가 노인의 무릎에 턱을 올렸습니다. 축축한 코가 노인의 손등을 스쳤어요. 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알고 있었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백구는 낮게 울었습니다. 깅. 그 소리는 슬픔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했어요. 노인은 시계를 주머니에 넣고 다시 흙을 팠습니다. 더 있을 거야. 더 뭔가 있을 거라고. 손은 피로 얼룩졌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노인은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어요. 작은 플라스틱 주머니였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죠.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봤습니다. 주머니 안엔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가 희미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순이의 필체였죠.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쳤어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씨, 미안해요. 도연이가 이상해요. 보험 얘기만 하고 내가 거절하니까 화를 내요. 무서워요. 오늘 경찰에 말하려고 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노인의 숨이 멎었습니다. 글씨는 거기서 끝나 있었어요. 아내는 끝까지 쓰지 못했던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노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노인은 마을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왔었죠. 집안에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도와줘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도연아, 안 돼. 그런 식으로 돈 벌면 안 된다고. 화순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는 왜 날 이해 못 해줘요.
다른 집은 다 도와주는데 나만 이렇게 버려진 것 같아. 넌 버려진 게 아니야. 그냥 내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노인은 현관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술기운의 판단이 흐려졌죠. 결국 노인은 마당 창고로 갔습니다. 저러다 말겠지. 모자지간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며 누워버렸어요. 새벽에 깼을 때 집은 고요했습니다. 도연의 차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화순은 보이지 않았죠. 노인은 화순이 산책 나간 줄 알았습니다. 화가 나면 자주 산책을 했거든요. 점심때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때야 이상하다 싶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화순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경찰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결국 실종으로 처리됐고 나중엔 사고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인은 그 결론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자신이 집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걸, 아내와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어야 했다는 걸 말이죠. 이 자식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엄마를.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절망도 밀려왔습니다. 내 아들이 내 아내를 죽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백구가 다가와 노인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노인은 백구를 껴안았습니다. 백구야, 난 어떻게 해야 돼? 백구는 대답 대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산 너머로 떠오르고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든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계와 천조각, 머리핀도 함께 챙겼죠. 증거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어요. 가자, 백구야. 이제 끝을 봐야지. 노인의 목소리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백구는 노인을 따라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해가 떠올랐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어요. 손은 피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무릎은 후들거렸죠. 하지만 주머니 속 증거들은 뜨거웠습니다. 화순이의 시계, 쪽지, 천조각. 이것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여기 있다고 말이죠. 백구는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노인도 일어나 우물가로 갔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얼굴을 씻었죠.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가야 하나? 하지만 이 증거들로 충분할까? 10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때 대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영수 어르신 계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노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죠. 60대쯤 돼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마을 아래쪽으로 이사 왔어요. 인사드리려고 왔습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노인은 대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정식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백구가 다가왔어요. 으르렁거리지 않고 조용히 정식의 냄새를 맡았죠. 그러더니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걔가 참 순하네요. 정식은 백구를 쓰다듬었어요. 백구는 정식의 손을 핥았습니다. 노인은 놀랐어요. 백구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쉽게 마음을 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르신, 손에 피가 나셨네요. 괜찮으세요? 정식이 물었습니다.
아, 이거 산에서 넘어져서 괜찮아요. 노인은 손을 숨겼어요. 정식은 노인을 자세히 봤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고 손은 긁힌 자국투성이었죠. 산에서 넘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파헤친 것 같았어요. 어르신, 실례지만 아침 일찍 산에 다녀오셨나 보네요. 맞아요. 매일 산책하거든요. 그러시군요. 저도 산책 좋아해요. 요즘 아침마다 산책하는데 어르신이랑 백구를 자주 봤어요. 정식은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 친구가 인상 깊더라고요. 노인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백구는 정식과 노인을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정식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사실 어르신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뭔데요? 백구 말입니다. 이 친구 행동이 좀 특이해요. 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특이한데요? 정식은 신중하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경찰 생활을 좀 했거든요. 형사였어요. 그래서 관찰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백구를 보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노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느끼셨는데요? 이 친구 뭔가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지만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로 어르신을 인도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정식은 계속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10년 전 일 기억하세요? 이화순 할머니 실종 사건.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내 아내요. 당시 제가 담당 형사는 아니었지만 이 지역 사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건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습니다. 뭐가 석연치 않았는데요? 정식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실종된 시점이 이상했어요. 비 오는 밤에 왜 산에 가셨을까요? 게다가 수색했지만 시신도 못 찾았죠. 흔적이 너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처럼 말입니다. 노인의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소? 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결국 사고사로 결론 났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백구가 노인 곁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정식은 백구를 봤습니다. 어르신, 제 경험상 동물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특히 개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지 않죠. 백구가 어르신을 매일 같은 곳으로 데려가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노인은 정식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요? 정식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사 시절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은퇴하고 이 마을에 왔는데 백구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식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보시오. 정식은 쪽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오늘 아침 산에서 백구가 이끈 곳에서 찾았소. 화순이 유품도 함께 있었어요. 정식은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도연이라면 어르신 아드님 아닙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자식이 내 아내를 죽였소? 정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내가 내 자식을...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가 벌떡 일어나 으르렁거렸어요. 노인은 대문을 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도연의 차였죠. 도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시네요. 그는 마당으로 들어서다가 정식을 봤어요. 누구세요? 이웃 사람이요. 인사하러 왔어요. 정식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정식을 훑어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아버지, 할 얘기 있어요. 들어가시죠. 도연은 노인을 재촉했습니다. 정식은 노인을 봤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괜찮아요. 들어가 보시오. 정식은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담장 밖에서 귀를 기울였죠. 도연은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보셨어요? 진명의 이전. 안 된다고 했잖아. 노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집은 어차피 제 거예요. 미리 받는 것 뿐이잖아요. 넌 자격이 없어. 도연아, 노인이 말했습니다. 자격? 무슨 자격이요? 나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살인자야.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가 내 엄마를 죽였잖아. 10년 전 그날 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나 증거 찾았어. 내 엄마가 남긴 쪽지, 보험 증서, 다 찾았다고. 노인은 주머니에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어디서? 백구가 찾아줬어. 내 엄마가 묻힌 곳에서 말이야. 도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제가 왜 엄마를... 오해? 그럼 이게 다 뭐야?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얼굴이 일그러졌죠. 그때 백구가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도연의 발밑에 내려놨어요. 작은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노인은 그걸 집어들었어요. 열쇠였습니다. 낡고 녹슨 열쇠. 뭔가 새겨진 글자가 보였죠. 산장창고. 이게 뭐야? 노인이 물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백구는 도연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담장 밖에서 정식이 다시 들어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리가 들려서. 정식은 열쇠를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건 10년 전 실종 사건 때 사라진 산장 창고 열쇠입니다. 정식의 말에 도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산장 창고 열쇠. 10년 전 사라진 바로 그 열쇠였어요.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게 왜 여기 있죠?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식은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제가 물어봐야 할 말 아닙니까? 왜 10년 전 증거물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백구가 물고 온 거요.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백구는 도연과 정식 사이에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정식은 열쇠를 들어 햇빛에 비춰봤습니다. 분명했어요. 산장 창고라는 각인이 선명했죠. 어르신, 우리 지금 가봐야 합니다. 산장 창고로요. 네. 지금요? 노인이 놀라 물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증거가 인멸될 수도 있어요. 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권한으로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전직 형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명의 시민으로서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범죄요? 무슨 범죄?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식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험 사기,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도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손이 주머니로 향했죠. 정식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계시죠. 휴대폰 꺼내시는 거 아니시죠?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경찰 부르실 거예요? 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넌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백구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을 핥았어요. 따뜻한 혀의 감촉이 전해졌죠. 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가자. 산장으로. 진실을 확인해야겠어. 아버지.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정식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셋은 산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도연도 어쩔 수 없이 따라왔어요. 백구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죠. 산장까지는 마을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오래전 폐업한 민박집이었어요. 주인이 떠난 뒤 10년째 방치된 곳이었죠. 담장은 무너지고 건물은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편의 창고는 여전히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정식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넣었어요. 삐걱. 녹슨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식이 휴대폰 손전등을 켰죠.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창고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낡은 가구들과 박스들이 쌓여 있었죠. 정식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과 백구도 따라 들어갔어요. 도연은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섰습니다. 뭘 찾는 건데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식은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백구가 한쪽 구석으로 갔어요. 낑낑거리며 바닥을 긁었죠. 저기요. 노인이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정식이 백구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손전등을 비추자 오래된 나무 상자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정식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옷가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 정식은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였어요. 작동할까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해봐야죠. 정식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죠. 도연아, 엄마 말 좀 들어라. 그건 안 돼. 노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화순이 목소리였어요. 10년 만에 듣는 아내의 목소리였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엄마, 제발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요. 도연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10년 전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보험 사기는 안 돼. 그건 범죄야. 엄마,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그냥 몇 년만 보험금 타면 돼요. 안 된다고 했잖아. 화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엄마가 날 죽으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내 힘으로 해결해야지. 엄마가 도와줄 순 없어. 녹음기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리고 비명. 아, 도연아, 너 뭐 하는 거야? 엄마, 그만해요. 제발 경찰한테 말하지 마세요. 쿵, 탁, 구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녹음기가 멈췄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순아, 화순아. 눈물이 쏟아졌죠. 정식은 녹음기를 꽉 쥐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도연 씨, 정식이 말했습니다. 할 말 있으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10년 전 당신이 어머니를 밀쳤고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증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전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으려고 했을 뿐이에요.
막으려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으려고 밀친 거죠. 정식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전 살고 싶었어요. 빚 때문에 미칠 것 같았다고요. 그게 살인을 정당화하진 못합니다. 도연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이 자식아, 내가 어떻게 내 엄마를. 백구가 노인에게 다가가 곁을 지켰습니다. 정식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제발요. 아버지,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노인은 도연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넌 이미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어. 내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말이야. 정식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창고 밖으로 나왔을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세계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10년 동안 품었던 의문이 풀렸지만 그 답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백구는 노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따뜻한 온기로 노인을 위로했죠. 여러분, 진실은 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하면 억울한 영혼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세상의 정의를 지킵니다. 경찰차가 산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도연은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렸어요. 아버지, 도연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백구만이 조용히 경찰차를 지켜봤죠. 형광등 불빛 아래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맞은편엔 형사 2명이 앉아 있었죠. 노인과 정식도 참고인으로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도연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형사가 물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죠. 전 그날 정말 죽고 싶었어요. 빚이 1억 원, 이자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갔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보험 가입을 부탁했습니다. 몇 년만 보험금 타면 빚을 갚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하셨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전 울면서 매달렸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험 사기를 계획한 걸 신고하겠다고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막으려고 했죠.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는데 어머니가 뒤로 밀려나셨어요. 계단에서요.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의로 민 겁니까?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전 그냥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밀쳤고 어머니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 후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맥박도 없었고요. 전 겁이 났어요. 그래서 차에 싣고 산으로 갔습니다. 깊은 곳에 묻었어요. 도연의 고백에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산장 창고에 숨겼습니다. 어머니 유품이랑 녹음기요. 근데 녹음기는 왜 있었습니까? 어머니가 녹음하고 계셨어요. 제가 협박하는 걸 증거로 남기려고요. 전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발견하고 창고에 숨겼죠. 옆방에서 이 얘기를 듣던 노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식이 노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르신.
하지만 노인은 진정할 수 없었어요. 내 자식이 내 아내를 죽이고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니.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백구가 노인의 무릎에 턱을 올렸어요. 따뜻한 위로였죠. 며칠 후 경찰은 도연의 자백을 바탕으로 현장을 재수색했습니다. 백구가 처음 멈췄던 그 자리를 깊이 팠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흰 천에 쌓인 유골이었죠. 화순이었습니다. 감식 결과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이 확인됐어요. 도연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화순아, 미안해. 내가 그날 집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백구는 노인 곁에 앉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 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 10년 만에 돌아온 화순을 위한 장례였죠. 관 위엔 하얀 국화가 놓였습니다. 노인은 관 앞에서 울었어요. 화순아, 이제 편히 쉬어. 이제 다 끝났어. 백구는 관 앞에 앉아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요. 장례를 마치고 화순의 유골은 마을 공동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노인은 매일 묘지를 찾았어요. 백구도 함께였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백구가 노인을 깨웠습니다. 낑낑. 노인은 눈을 떴어요. 백구야, 왜 그래? 상 가자는 거야? 백구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배낭을 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배낭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들고 갈 게 없었거든요. 화순은 이제 편히 잠들었으니까요. 둘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산이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맑았죠. 백구는 늘 그랬듯 노인을 앞서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걸음이 느렸어요. 백구야, 괜찮니? 힘들어? 백구는 멈춰서서 노인을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깊었어요. 마치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노인은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우린 시간 많아. 산길 끝 화순이 묻혀있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젠 아무것도 없었어요. 경찰이 모든 흔적을 치웠거든요. 하지만 노인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화순이 1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곳이라는 걸 말이죠. 백구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누웠어요. 백구야, 왜 그래? 일어나야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꼬리를 한번 흔들었을 뿐이었죠. 노인은 백구 곁에 앉았습니다. 백구의 머리를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백구야, 너 피곤하구나. 쉬자. 조금만 쉬었다 가자. 백구는 노인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노인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내가 화순이를 찾아줘서, 내가 진실을 알려줘서, 넌 나한테 가족이었어. 아니, 가족보다 더한 존재였어. 백구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백구야, 잠들면 안 돼. 일어나야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고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노인은 백구를 껴안았어요. 백구야, 백구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산속에 노인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지며 백구를 덮었어요. 마치 자연이 백구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백구를 안은 채로요.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둘을 비췄어요. 그제야 노인은 백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이제 가야지.
엄마한테 가야지. 노인은 백구를 천에 싸서 등에 업었어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백구는 모든 걸 끝냈습니다. 화순을 찾았고 진실을 밝혔고 이제 자신의 임무를 마쳤죠. 노인은 알았습니다. 백구가 화순이 보낸 천사였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백구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을 펼쳤어요. 백구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노인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백구의 몸을 닦아줬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지막 목욕을 시켜주듯이요. 백구야, 깨끗하게 씻고 가야지. 엄마 만나러 가는 건데.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어요. 하얀 털에 묻은 흙을 닦아내고 발톱도 깨끗이 씻어줬죠. 다 씻긴 백구는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소식 들었어요. 백구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침에 산에서 떠났어요. 화순이 묻혀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정식은 백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제 임무를 다 마친 거네요. 그래요. 이 녀석은 영웅이에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백구 소식을 듣고 찾아온 거였죠. 아이고, 백구가. 참 영특한 개였는데. 저 개가 할머니를 찾아낸 거 맞지? 대단한 녀석이야. 사람들은 백구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백구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화순이 잠든 묘지 바로 옆이었어요. 노인은 직접 땅을 팠습니다. 백구야,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있어. 엄마 외롭지 않게 지켜줘. 백구를 묶고 작은 돌을 올려 표시를 했죠. 마을 사람들이 꽃을 놓고 갔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백구 아저씨, 안녕. 하늘에서 행복해. 노인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행복할 거야. 우리 백구는 착한 개였으니까. 그날 밤 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문 앞에 백구가 없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낑낑거리는 소리도 따뜻한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노인은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었어요. 화순아, 백구 만났니? 잘 돌봐줘. 저 녀석 겁이 많거든. 노인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백구 무덤에 이상한 일이. 노인은 서둘러 묘지로 갔어요. 백구 무덤 위에 흰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인데도 나비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나비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죠. 사람들이 다가가도 꼼짝하지 않고 무덤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거 화순 할머니 아닐까? 마을 사람이 속삭였어요. 백구 데리러 온 것 같아. 노인은 나비를 가만히 봤습니다. 화순이 같았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모습이 화순이를 닮았죠. 나비는 한나절을 무덤 위에 있다가 해질 무렵 날아갔습니다. 화순의 무덤 쪽으로요.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노인은 알았습니다. 백구가 화순을 만났다는 걸 말이죠. 이제 둘은 함께 있을 거예요. 노인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새벽마다 산을 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혼자였죠. 배낭도 메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들고 갈 게 없었거든요. 노인은 화순의 묘지에 들렀다가 백구 무덤에도 들렀어요. 그리고 그 산길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화순이 묻혀있던 그 자리까지요. 거기 앉아 멍하니 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순아, 백구야. 거기서 잘 지내지? 나도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노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재판이 열렸어요. 노인도 참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도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죠. 판결이 내려졌어요. 징역 15년. 방청객들 사이에서 한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은 법정을 나서며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노인은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하얀 눈이 산길을 덮고 있었죠. 발자국 하나 없는 새하얀 길이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올라갔죠. 산길 끝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그 자리에 서서 노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화순아, 백구야. 보고 싶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눈물을 얼렸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인은 돌아봤어요. 정식이었죠. 어르신, 여기 계셨네요? 정식은 노인 곁에 섰습니다. 추운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마음이 이끌려서요. 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구가 보고 싶으신 거죠?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정식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백구는 어르신한테 큰 선물을 남기고 갔어요. 선물이요. 네, 진실이요. 어르신이 평생 품고 살았을 의문과 죄책감을 풀어줬잖아요. 그게 백구가 어르신께 준 마지막 사랑이에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요. 백구는 나한테 진실을 줬어요. 그리고 화순이를 다시 만나게 해줬죠. 고마운 녀석이에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어르신, 이제 내려가시죠. 감기 걸리겠어요. 정식이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눈 덮인 산길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노인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기 백구의 발자국도 있을 것 같다고요.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화롯불을 피웠습니다. 따뜻한 불꽃이 방을 데웠어요. 벽에 걸린 사진을 봤습니다. 화순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죠. 그리고 그 옆엔 백구 사진도 있었어요. 화순아, 백구야.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 나도 곧 갈게. 그때 다시 만나자.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산을 오르고 있어요. 백구 없이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마음속엔 화순과 백구가 함께 걷고 있으니까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게 사람의 발자국이든 진돗개의 발자국이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실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힘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